인터폴레이션과 커브 피팅 쪽을 보겠습니다. 인터폴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수가 작을 때 얘기죠. 그 사이값들에 대해서 어떤 값이 있는지 에스티메이션 할 필요가 있을 때 인터폴레이션을 주로 씁니다. 다른 표현상으로는 테이블 커브라고도 하고, 또는 통신 쪽 분들은 업샘플링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브 피팅은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많은 케이스죠. 그래서 over-determined system입니다. 커브 피팅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한다는 개념이 되겠고, 인터폴레이션과 반대되는 개념이 여기서 있을 수 있겠죠. 인터폴레이션은 몇 개 안 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사이 값들을 추측하려고 하는 경향이고, 커브 피팅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일정한 심플한 모델을 추출해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폴리나미얼이라든지 익스포넨셜과 같은 어떤 모델을 통해서 개수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폴리나미얼이나 익스포넨셜과 같은 어떤 모델들에 대한 코에피션트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걸 우리가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인터폴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폴레이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알고 있는 XY 데이터 개수가 많지 않겠죠? 그 사이 값들을 알고 싶을 때 임의의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니어리스트라든지 리니어, 큐빅 또는 스플라인 메서드를 써서 이런 에스티메이션을 하죠. 여기서 큐빅 메서드는 PCHIP라고도 합니다. Hermit Interpolan트인데 큐빅 스플라인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PCHIP라고 옵션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 메서드 중에 위로 올라갈수록 알고리즘 빠르게 계산이 되는 걸 테고, 밑으로 내려갈수록은 더 스무딩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x가 0에서 10까지 11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11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인을 구했고, 이 사인 함수를 구했더니 굉장히 엉성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값들을 0.25 단위로 잘게 잘라서 중간값들을 다시 한번 추측해 보는 거죠. 그래서 XY known 데이터에 새로운 new scale을 대입해서 우리가 spline 메서드를 사용해서 플라팅을 한 겁니다. 플라팅을 하시면 이 파란색 마커로 되어 있는 게 원 데이터고, 부드럽게 스플라인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사인 모양새가 얼추 나오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은 커브 피팅이 아닙니다. 커브 피팅은 통상 데이터 포인트를 지나가지 않죠. 가급적이면 데이터 포인트에 근접할 수 있게끔 리스트 스퀘어 에러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개념이지 포인트 자체를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반면에 인터폴레이션은 그 포인트를 반드시 지나가죠. 그 사이 값들을 추측하는 겁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메서드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플롯을 해본 거죠. 인터폴레이션 관련된 섹션은 셀 타이틀의 섹션 6 쪽에 있겠죠. 인터폴레이션 해당 코드로 가셔가지고 일단 플라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메서드를 통해서 플라팅을 한 겁니다. 디폴트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연결된 부분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고요. 스플라인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큐빅이라고 하는 게 PCHIP 방식입니다. 두 개의 차이는 스플라인은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인터폴레이션에 가장 적절하고, 큐빅 같은 경우는 데이터 포인트를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곡선을 그나마 유지하고 싶을 때 PCHIP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인터폴레이션을 플라팅 하거나 또는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마커나 라인 스타일을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란색 마킹되어 있는 게 오리지널 데이터입니다. 빨간색 스타 표시로 마킹되어 있는 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한 거죠. 이 두 개를 지금과 같이 마커로다가 구별을 했기 때문에 아주 사이값이 구해졌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만약 마킹을 없앴다라고 하면 마킹 부분을 빼보겠습니다. 두 개가 동일하게 겹쳐지기 때문에 인터폴레이션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구별하기가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이 점 주의 바라겠습니다. 커브 피팅 쪽 보겠습니다. 매틀랩 자체로는 기본적으로 폴리나미얼 핏을 지원하기 때문에 본 과정에서는 이 부분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폴리나미얼은 보시는 바와 같이 n차 다항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각각의 개수 a0부터 an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다항식이다 그러면 a0, a1, a2 세 개의 개수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센서스라는 매틀랩 자체에 있는 기본 데이터를 로딩을 시키고 이 데이터를 플롯시켰습니다. 연도에 따른 파퓰레이션을 플로팅한 겁니다. 다티드로 오리지널 데이터를 플로팅을 했고요. 플로팅을 하고 그 모양새를 봐야 되겠죠. 좀 더 제너럴하게 오프티마이제이션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간단히 커브 피팅 할 때는 오리지널 데이터 형상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몇 차로 정할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센서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차 폴리노미얼에 적합하다고 봐서 XY1 데이터를 넣고 차수를 2차로 피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폴리노미얼의 그 개수 세 가지를 구해줍니다. 이 세 개가 A0가 이 첫 번째고 A1, A2 세 개의 개수가 나오죠. 이 세 개의 개수를 이미 우리가 획득을 했으면 그 뒤부터는 오리지널 데이터는 사실은 불필요하죠.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 100만 개가 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이제 개수 3개면 모든 구간을 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티드로 된 게 오리지널 데이터인데 2차로 커브 피팅한 거나 거의 동일하죠. 이럴 경우에 커브 피팅이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